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조선업 담당하고 있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흥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현재 약 30%가량 주가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번 상승 모멘텀 여러 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난주 금요일쯤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40% 혹은 50%가량 이 수익 구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아직도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는데 오늘 영상 꼭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저희 채널 이 대기업 채널 들어오셔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가 흥하이온의 주가 동향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금일 이 흥하이온 주가 상승 원동력은 무엇이었냐? 자,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관련된 소식이 들리면서 선박의 운항 위기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이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미국과 영국 역시 홍해에서 후티 반군을 공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사실 이러한 부분이 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냐? 유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인플레이션 역시 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는 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죠. 자,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주식들 말고 이 해운주들은 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 흥하이온의 주가 상승 패턴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상승을 했냐? 홍해 선박, 이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이 해상 운임, 자, 운임의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도 차트를 보게 되면 이 갭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거래량도 많이 들어온 모습인데 사실 직전 거래량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전 거래량을 뚫지 못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분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추세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중간중간 이 되돌림 현상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상승 추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또 이 중동과 이 미국 선박의 공격이 반복이 된다면 이 주봉으로 볼 때 이 4,560원 구간까지 깨줄 수 있다. 자, 그래서 아직 강한 상승 모멘텀이 한 방이 더 남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우리가 이 주가의 하락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. 자,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? 이 패턴을 보게 되면 항상 급등이 나온 다음에 되돌림 현상이 존재를 했다. 자, 그리고 이 잠잠했을 때는 이 홍해 관련해서 운항을 재개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다시금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 선박에 대한 공격 이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. 자, 그래서 현재 이 바로 들어가는 행위보다 패턴을 보면 이 급등 뒤 되돌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홍해 리스크가 잠잠할 때 이 눌림목 자리가 나올 때 들어가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이 확률적으로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주봉으로 살펴볼 때 이 3,700원대까지 이 매물대를 뚫어준다면 그 위 구간인 4,500원까지도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주가 상승 또 하방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리스크 관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흥하이온 같은 경우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디에서 나와야겠죠? 자, 제가 계속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바로 BDI 지수죠. 이 사이클적으로 5월 혹은 6월 이후로 이 BDI 지수가 오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, 만약에 홍해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고 또 시기적으로 이 BDI 지수가 오르는 그 시점과 맞물리게 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이 4,500원 구간 위까지 상승할 가능성. 자, 이 부분에 원동력을 받을 수 있겠죠. 자, 하지만 이 수혜주나 관련된 이슈가 이 단발성 재료로 작용될 가능성도 높은데 자, 사실 우리가 이 수혜주 운하가
어떻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. 자, 그래서 이 수혜주 운하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단발성으로 소모가 된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은 주가 되돌림을 빠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로 적용합니다. 자, 통상적으로 해운주들이 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?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. 자, 근데 이 해운 운임도 역시 이 물동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해야 됩니다. 자,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이 물동량이 동반이 되면서 운임을 상승하는 것이 아닌, 자, 이 후세주 운하 이 부분을 우회를 통해서 자, 운임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요소로 이 단기적 운임 변동성이 생긴 것이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되돌림 현상을 줄 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상승한 부분이면 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국제유가와 매크로 시황 살펴보면서 해운주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주목할 점은 CPI인데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.4%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. 노동시장은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.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보합세를 보여줬습니다.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생겼냐? 이란이 이 걸프 해역과 이어진 이 오만만에서 이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항행 위기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이 결국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. 사실 유가의 경우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오펙 플러스부터 이 원유의 감산 또 홍해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 모멘텀, 자, 그리고 이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한 하방 압력이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자, 이 부분은 결국에 이 증시 전반에도 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. 자, 하지만 이 해운주들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해운주 입장에서 사실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유가는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해운주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. 그래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, 자, 이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이 해운주 주가도 하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? 현재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 주가 하방 압력 그리고 홍해 리스크 관련한 운임 상승 그로 인한 주가 상승 모멘텀. 자, 그래서 이 운임 상승으로 인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해도 홍해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면 해운주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, 이 부분 특징으로 말씀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흥하해운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.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